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의료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동양의학 속의 약선 역사 6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문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학은 명청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성숙되어졌습니다. 이 원나라 말기 농민혁명으로 이 몽고족이 멸하고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이렇게 건립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정된 생활을 했던 시기죠. 그러면서 또 해외 무역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천주교하고 이런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생리학, 해부학 등의 서적이 출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명청시대 식료학의 특징은 약식동원을 근거로 해서 음양오행학설에 의한 정책관념에서 출발해서 식물의 효능을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 역사책을 다 참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서적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변증시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원병학처럼 동양의학의 변증론치 사상이 중심이 되기도 했고, 이 식료학과 임상학과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응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나라 손사막의 천금 요방을 시작으로 이렇게 식료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명청 시기에 이르러서는 노인들의 어떤 그 노인들을 위한 의학이 더욱 성숙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명나라 시기에 나온 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서적이죠. 번초강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번초강목은 이시진이 20년 동안 집필해서 만든 책으로 총 52권이고 약재, 부방,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시진이 말하기를 도홍경이야 당나라, 송나라 번초의학 서적 84권 외에 277개의 작은 서적들을 참고로 해서 집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번초 강목의 주요 이 공헌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방대한 자료 수집입니다. 이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가 300여 종이 넘고 또 동물이나 생선, 곤충 등도 4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과거의 번초약물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해서 이렇게 수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약물의 분류 방법을 현대적으로 이 종류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이 분류를 해서 굉장히 찾기 쉽게 이렇게 집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생료학 발전인데, 보양방과 식료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약중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섯 번째 공헌은 약물의 전체 지식을 계통으로 이렇게 찬수를 했습니다. 이 여섯 번째는 이 과거 약물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이 세계의학의 보고로서 의학학이나 식물학, 식료학, 생리학, 농학, 천문학, 기상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덟 번째는 소수민족의 의학을 수집 정리해서 민족의학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 아홉 번째는 많은 문자를 사용하므로 그 당시에 문자학의 고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명나라 이전 서적 이름 84개가 들어있어서 지금 유실되고 없는 그런 서적들이 옛날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본초가 있는데, 이 식물본초는 노학, 왕영, 설기 등이 쓴 그 저서입니다. 이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설기 2권, 노화 4권, 왕영 7권하고 이 천윤치의 교정본 등이 있는데, 이 명나라 말에 이 요가성이 번초 강목을 더해서 식물본초라고 해서 22권을 만들었습니다. 요가성이 쓴 식물본초의 공헌은 이 1682조의 식물의 명칭, 산지, 가공, 제조, 치료, 효능 등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명나라 식물서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가성은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샘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 이 650조나 된다고 합니다. 주로 물의 분포, 역사, 효능, 평론 등이 있고, 또 그 밖에 술, 식초, 간장, 엿당, 사탕, 참기름, 콩기름, 소금, 초, 차 등의 성미, 가공, 식용 방법 등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본초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 95년에 그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종에서 명종 사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성의 식물본초를 우리나라에서 갑진자로 이렇게 간행한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인천 연수구에 이렇게 가천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간행된 그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상권의 반수 이상이 반쪽 정도 이렇게 파손돼서 보수한 결함이 있고 이 중종이나 명종 이 사이에 간행된 값진 자본으로 조서 목록에는 보이지 않는 희귀본 의서라고 합니다. 이 식물로 질병을 예방하는 내용의 전문 의서로 상권에는 수, 곡, 채, 과 등 4종류가 있고 학원에는 금, 수, 어, 미 등 4종류가 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류에서 종목마다 해당 식물의 맛이나 본성, 이익이 되는 부분, 또 해독 등을 이렇게 적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말미에는 각 그 종류별로 식물에 대한 총론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나온 책으로는 구황본초가 있는데 주원장의 다섯째 아들 주강이 1406년에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재해가 든 해에 백성들에게 구황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야생식물들을 위주로 해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옮겨와서 직접 원포에 심어서 성장 과정을 관찰하기도 했고 또 성수 상황을 보고 그림을 그려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록된 품목은 414종인데 그 중에서 276종은 새로 정보된 식품으로 이렇게 명칭이나 생산 환경, 형태, 성미, 식용 부분, 가공, 덕을 제거하는 방법, 또 요리 방법까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시진도 이 책을 보고 감탄했다고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합니다. 이 서강계 농정 전서나 황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이 책을 보고 이렇게 가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때 나온 책으로 고금 의경대전이 있는데 명나라 의학자 서춘보가 쓴 책입니다. 이 약선의 조리 방법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98권을 보면은 각종 유형별로 음식과 술, 식초, 간장, 차, 채소, 육류, 과일, 유제품, 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나라 어록집이 편찬한 식품집이 있는데 이 책은 식료 전문 서적입니다. 총 그 상하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부록 부분에는 음식의 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장을 보호하는 식물, 오장을 상하게 하는 식물, 오장이 금해야 할 식물, 오미의 좋은 점, 어곡의 오장을 자양하는 것과 또 식물의 상관관계, 임신 금기 식물 등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이 서적으로 전생팔전이 있는데 명나라 고렴이 편찬한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양생 전문 서적인 동시에 식료 방면에 굉장히 그 진기한 이 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탕류가 32종, 죽이 32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로 식료 방면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고렴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려면 음식이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음식은 곡기가 충만해야 하고 곡기가 충만하면은 기혈이 성해지고 기혈이 성해지면은 근력이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식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강조한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식감본초가 있는데 이 명나라 때 영원히 편찬한 책으로 이 식물본초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품종이나 주치, 효능, 민속담, 문헌 같은 게 이렇게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서 본초 과목을 많이 응용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세보는 이 명나라 태이 공정현이 편찬한 책인데 이 내용 중에 잘못된 음식 조절의 위험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곡식이나 채소, 과일 중에 한 가지로 편식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스스로 저하되며 정상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초 강목 수뷰는 이 청나라 조항민이
1765년에 편찬한 책인데 이 본초 강목을 보충한 그런 책입니다. 이 본초 강목에 수록되지 않는 약물과 식물들을 이렇게 보충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양삼이나 동충하초, 태사삼 이런 이 종류들이 약선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 맹령이 쓴 수식거음식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식료 전문 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식료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샘에서 나오는 물은 감로수로 하초에 열을 내리고 이 물로 밥을 하면은 음중의 양을 보호한다. 또 차는 심신을 맑게 하고 잠을 깨우고 답답함을 없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모유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모유의 장점들을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 모유는 혈액을 보호하고 이 진액과 이 정을 꽉 잘 채워준다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을 수록해 놨고 또 그는 차와 담백한 밥 그리고 계절에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바로 양생의 근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식하지 말고 느끼한 음식은 먹지 말고 이 담백하고 정결한 그런 그 계절 음식이 좋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간단한 그런 식료 방법으로 치료 효과는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양뼈적으로 위가 약한 노인들을 치료했고 하엽적으로 비장이 약해서 기운이 아래로 처지고 설사하는 것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또 은행을 약간 구워서 숭늉에다 마시면은 소변이 자주 마려운 그런 증상을 치료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노화 방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노화를 방지하고 장수하는 그런 식품으로는 돼지 척수는 골수를 보충해서 몸이 허약하고 허열이 나면서 유정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이 상심자는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되지 않고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분은 그 물도 굉장히 중시했는데 이 수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음식 위생 방면이나 해독 방법도 자세히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약선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편찬된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하면 좋겠지만은 다 소개할 수 없으니까 이 그 서적의 명칭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나라 때 저서로는 야채박록, 본초지묘, 본초원해지묘, 본초맹전, 본초발명 등이 있고 청나라 때 저서는 본초비요, 본초봉원, 본초종신, 본초구진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비교적 유명한 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 이전부터 명청시대까지 책들을 쭉 이렇게 좀 나눠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동양의학 자체가 옛날 문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 역사 어떤 책들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약선이나 즉 식료 식치에 관한 책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들의 어떤 명칭이라도 이렇게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이 약선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긴 시간 이렇게 그 역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듣느라고 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여러 번 이렇게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시고, 필요한 책들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